기륜형 한겨레 논설위원과 함께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추진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륜형 논설위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륜형입니다. 예, 오늘 날이 날인지라 오늘 조금 늦었고 그리고 아마 조금 그렇게 이 부분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나오면은 동접자가 훅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니요, 그 기륜형 위원 책임은 아니고 네, 이제 외교 사안들에 네네. 대한 이게 긴장도가 조금 네네.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뭐 일부 뭐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뉴스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보지 않으면 이게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먼저 소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린란드가 우리가 다 그 학교 때 배우면은 그 지리부도 같은데 보면 저 위에 있잖아요. 이제 뭐 미국 저기 아메리칸 대륙 저 위에 있고 저희가 외운 게 이거는 덴마크령 이렇게 저희가 외웠잖아요. 빨간 글씨로 덴 이렇게. 근데 뭐 지도 축척 때문에 그렇지 또 뭐 그렇게 또 이게 지대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아무튼 그런 땅인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부터 이거를 우리가 미국이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왜 이렇게 이분이 그 생각을 했는지를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존 볼튼이라고 왜 우리 북핵 할 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할 때 이거 중간에 코털 아저씨 방해했던 분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그 가디언이랑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2018년에 트럼프가 자기 친구인 그 로널드 로더라고 에스티 로더라고 사장품 있잖아요. 갈색병 그거를 이제 몇 번 사오신 모양이네. 네, 에스티 로더가 이제 이분한테 이거 그린란드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2018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이 정말 살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라고 얘기했던 게 2018년이랍니다. 볼튼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때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었으니까 맞겠죠. 그 이후부터 트럼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2019년부터 이거 우리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한테 뺏겼었죠 4년에 들어와가지고 당선된 다음에 2024년부터 2055년이죠. 다시 그린란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취임 연설에도 그 얘기를 하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트럼프 또 저러네. 저씨 뭐 정상 아닌 건 우리가 다 아니까. 그랬다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그 마두로를 참수하는 게 3일 날 있었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잡아오는 거죠. 참수까지는 아니고 참수작전으로 듣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너 그린란드도 그랬잖아. 그린란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거 우리가 가져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내셔널 시큐리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흘려듣다가 베네수엘라에 하는 거를 보고서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구나. 그 이후로 트럼프가 계속 자기의 그 SNS를 통해서 이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져야 된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고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게 17일 날 자기 SNS에다가 그동안은 뭐 갖는다고 그러면 또 저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압박 수단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안 넘기면은 유럽연합의 그 8개 나라 자기 방해한 8개 나라한테 2월 1일부터 관세를 10%를 더 매기고 6월 1일부터는 25%를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8개 나라가 북유럽하고 영국도 프랑스, 유럽의 주요 국가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덴마크가 좀 불안하니까 거기서 소규모 무슨 뭐 훈련을 좀 하는데 거기 이제 병사를 보낸 나라들이에요. 뭐 한 명 보낸 나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8나라한테 이제 관세 위협을 하면서 언제까지 보고할 것이냐.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이 컴플리트하게 끝날 때까지 완전히 매입 끝날 때까지 부과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강압 수단을 이제 구체적 수단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유럽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제 말로는 뭐 자기네들도 어떤 그 수단을 가지고 이제 보복 수단이 있으니까 유럽도 큰 경제잖아요. 그거를 보복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관세를 25% 올리면
이게 미국의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가가 또 올라가는데 뭐 거기에는 뭐 저기 그렇게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과연 이게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잖아요. 트럼프는 벌써 자기 카드를 깐 거죠. 10%, 25%. 유럽이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미국은 뭐 단일된 국가지만 유럽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쪼개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연합 정상들이 22일 날 만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이름 복잡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예. 이 사람이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에요. 우리를 치면은 유럽연합의 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다보스 포럼 하고 있잖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연설을 20일 날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자, 가만히 있어봐. 알았어. 왜 이래? 우리 친구잖아. 우리 단순한 동맹이 아니고 우리 친구야. 그리고 우리 7월 달에 관세 협의했잖아. 악수하고 나서 이러면 어떡해. 근데 우리 잘 해봐야 되고 우리 좀 진정해야 되고 대화로 좀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안보 얘기하는데 북극 안보는 같이 지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유화 시세를 보이면서도 그렇지만 이거는 그 덴마크의 이게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덴마크랑 우리가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영토 문제는 협의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제 그 덴마크 유럽 연합 사이에 유럽 국가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겠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막 관세를 주고받고 포격전을 하거나 무슨 뭐 군사수단을 가지고 뭐 충돌을 하지는 않겠지만 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은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매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양키 고홈이라는 게 옛날에 그 80년대 우리한테만 본 줄 알았더니 지금 이제 그린란드 주민들이 똑같은 용어를 쓰네요. 양키 고홈이라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는 본인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저 사람들 대부분 이누이트거든요. 90%가 이누이트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덴마크랑 200년 넘는 역사를 가져왔고 딱히 불만이 없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뭐 이 자치권을 고도의 자치권을 회복한 게 79년이고 굉장히 그 이후로 이제 확대가 돼서 지금도 주민 투표에 의해서 독립을 선택할 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한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여론 조사를 보니까 2019년에 조사를 보니까 장래적으로 덴마크로부터 독립한다는 의견이 한 67% 정도 된대요. 근데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은 아니다. 뭐 우리가 뭐 물건도 아니고 뭐 얼마에 산다느니 뭐 내놓으느니 안 그러면 무슨 관세를 매긴다느니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굉장히 깊은 부분을 이게 자극하는 얘기죠. 근데 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저는 뭐 그 말을 싫어하긴 하지만 옛날에 그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보면은 그 아테네 사람한테 가서 야 강자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약자는 그냥 니들이 받는 고통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원칙 그대로 이제 아마 관철이 될 테고 저는 아마 이 미국과 유럽의 이 갈등이 결국엔 뭐 미국의 뜻이 관철되는 쪽으로 풀리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 이게 그냥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삭게 팔아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정해진 덴마크랑 그 그린랜드의 헌법이나 그 법 절차를 지켜야 이제 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도 아까 얘기했던 우르줄라 폰데이어 라인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나라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다. 유럽도 불만이 없으려면은 그 그린란드 사람들이 주민 투표를 해서 주민투표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넘어서 이제 덴마크에서 독립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이제 자기네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뭐 거치겠죠. 이제 만약 이 문제가 이제 큰 탈 없이 해결이 되려면 그래야지 이제 미국도 탈이 없고, 근데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상당히 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풀 거고, 그런 중간에 이제 미국이 여러 형식으로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무난한 케이스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로 유럽연합과 미국이 충돌하는 케이스로 이제 갈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이제 그러면 할까? 나토가 붕괴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토는 사실상 지금도 이게 나토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토의
근본이 되는 거는 1941년에 뭐 많이 아시게 대서양 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서양 헌장이라는 게 2차 대전 중에 처칠이랑 루즈벨트가 이제 북대태평양 한가운데다가는 아니고 캐나다 쪽에다가 그 배를 하나 세워놓고 한 얘기가 우리가 뭐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국경선의 변경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기본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뭐 많지만 이게 그게 이제 정당성이 돼서 전후 질서가 좀 유지가 되어 왔던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도 뭐 국경을 이렇게 바꾸면 되냐라는 얘기로 이제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근본이 무너지는 거고 아마 유럽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뭐 감내는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장기적으로는 미국 없는 유럽을 준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예. 앞으로 전망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나요?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이게 이런 식의 논란이 다시 일어나진 않을 텐데 트럼프 대 이게 모든 게 다 종결이 될 수 있나요? 근데 뭐 그게 문제죠. 이제 유럽 연합이 희망하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무난한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뭐 굉장히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고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이거 인구가 6만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도 그러면은 아마 시간이 대충 끌면서 트럼프 이제 갈 때까지 기다리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가지고 무슨 우리가 또 워킹 그룹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트럼프 때는 뭐 갈등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3년 임기가 남았는데 미국의 의사는 명확하게 이제 밝힌 거고 유럽연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22일 날 유럽연합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관세로 이거 서로 포격장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간을 최대로 끌 수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자.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 영향은 크게 없나요? 글쎄요. 우리나라의 영향은 굉장히 3쿠션, 4쿠션으로 저렇게 이제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대만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어떤 독도나 뭐 이런 어떤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저런 무도한 요구를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생각해보면 우리도 뭐 똑같잖아요. 미국이랑 포격전을 할 게 아니고 잠깐 형 잠깐 있어보라고 한 다음에 좀 이 문제를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뭐 그 임기 끝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 11월에 있었던 관세 합의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이게 미국 내 분위기는 잘 뭐 알려져 있지 않은데 미국 안에서는 사실 무조건 반대는 또 아니지 않나요? 미국 안에서 반대 여론이 높죠. 네. 너무 개뜬금없잖아요. 이거는 아니 CNN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네네. 한 60% 정도가 반대고 찬성하는 건 20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20%도 찬성을 하는. 근데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뭔가 위대해지고 싶은 것 같아. 어디 가나 20%는 있나 봐요. 그렇죠. 20%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90분으로 예정됐는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다이브에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 이게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오후 2시에 있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내용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저희 뷰리핑에서는 다 못 전해드리지만 오후 3시 30분에 있는 뉴스 다이브에서 고현준 앵커가 아주 심도 있는 해설과 내용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저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돈가스 먹은 게 논란이 됐잖아요. 금왕 돈가스로 불린다.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저희 김정환 변호사라고 돈가스 전문가가 한 분 있어요. 오늘 출연하시는데 색다른 또 해석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한덕수 전 총리 이제 돈가스 먹었다고 막 비판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 댁이 그 부근이에요. 성북구죠. 성북구 그 부근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들어가시면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으니까 마지막 돈가스라고 보는 건가요? 만찬을 하시니까 만찬 소박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조선호텔 피트니스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한 몇 달 전부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는 건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맨손 체조 위주로 하셔야 될 텐데 피트니스에서 뭐 장비 쓰고 하는 건 이제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그거 가지고는 너무 비판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그 인지상정인데. 예. 이야기가 끝 마무리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돈가스 먹고 싶네 저도. 돈가스. 금왕 돈가스 잘 팔릴 것 안심이냐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가스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색깔은